정통파 투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경기를 무너지게 되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만에 오늘의 야구를 알려주는 10분 야구의 빡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습하기까지 하고 이런 날씨에는 역시나 집에서 시원하게 스포츠 보는 게 최고의 휴가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의 10분 야구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리! 구독을 넣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 설정을 자, 첫 번째 경기는 LG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LG에서는 우한 선발, 윌슨이 선발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10승 5패, 2.7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안타율 좋고 볼넷의 비율은 경기마다 기복이 있긴 하지만 LG에서 가장 좋은 투수 나오라 그러면 아마 윌슨이 걸어 나올 겁니다. 직전 경기 삼성을 상대로 1.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피칭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LG의 원투펀치의 힘은 틀림이 없죠. 일단은 후반기 들어서 조금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볼넷의 개수가 조금 급상승하고 있는 윌슨인데요. 경기당 평균 1개 정도 볼넷의 비율이라면 후반기 들어서 경기당 평균 3개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윌슨의 모습이죠. 일단은 이번 시즌 키움을 2번 만났습니다. 4월달에 만나서 6이닝 3실점 승리, 5월달에 만나서 8이닝 2실점으로 패장 처리가 됐는데 나름 키움을 상대로 호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키움의 중심 타선 센즈, 이정우, 서건창 등을 상대로 안타를 거의 맞지 않고 호투를 보여줬었다라고 할 수 있는 LG의 선발 윌슨이죠. 자, 키움에서는 우한 선발, 브리거미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3.0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LG를 3번 만났는데요. 4월달에 만나서 4이닝 3실점, 5월달에 만나서 6이닝 1실점, 8월달에 만나서 5.2이닝 3실점으로 그냥 평범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키움의 선발 브리검이죠.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다라면 윌슨의 컨디션이 좋다라고만 한다라면 무난하게 LG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윌슨의 최근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자체가 그렇게 승패가 눈에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와 삼성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서는 좌완 선발 김광현이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4승 3패, 2.4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안타율 중상, 볼넷의 비율은 좋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정통파 투수라고 할 수 있겠죠. 김광현 선수 후반기 들어서 현재 3경기 나와서 3경기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광현이 못했는데 SK가 잘한 게 아닙니다. 김광현이 잘했기 때문에 SK가 이긴 거고요. 후반기 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현이죠. 보통 정통파 투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구와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구종만 사용해서 상대팀 타선을 압살하는 게 보통 정통파 투수들의 흐름인데요. 여러분들 정통파 투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경기를 무너지게 되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하지만 김광현 선수는 이번 시즌 무너진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경기 무너졌지면 바로 다음 경기에서 컨디션이 되찾아오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투수라고 할 수 있는 게 SK의 선발 김광현이죠. 자, 삼성에서는 좌완 선발 백정현이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4승 9패 4.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안타율 중상, 볼넷의 비율은 경기마다 기복이 있고요. 장타 허용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현 같은 경우에는 제구가 잘 되는 날은 백쇼라는 소리를 듣지만 제구가 안 되는 날에는 그냥 정현이 일단은 백정현 같은 경우는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피칭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기에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만 1승 7패로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삼성의 선발 백정현입니다. 자, 경기 키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원정 삼성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4점에 불과할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 자체가 많이 하락한 최근의 삼성이죠. 전체적으로 사실 타율 자체도 안 좋은 삼성인데다가 오늘 SK의 선발 1선발 김광현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금 염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좌완을 상대했을 때 SK의 타율은 전체 꼴찌입니다. 시즌 전체로 놓고 봐도 SK는 9위를 달리고 있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SK가 좌완 상대로 공략하지 못할 확률도 여러분들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좌상과 좌완 상대 바보는 두산이었다면
이제는 SK를 조금 더 밀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SK가 이겨도 꾸역승할 것 같은 확률이 조금은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롯데와 KT의 경기입니다. 롯데에서는 우한 원더 서준원이 선발로 등판하게 되고요. 이번 시즌 3승 6패 5.1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T를 이번 시즌 6월달에 한번 만났죠. 6.1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 불펜에서까지 활약했던 모습까지 본다라면 KT를 상대로 나름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롯데의 선발 서준원이죠. 일단은 선발로 전환하면서 본인의 구종 중에 체인지업을 조금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체인지업이 제구가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에 따라서 서준원이 호투를 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조금 너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서준원이죠. KT에서는 우한 선발 배재성이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4승 9패 4.7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피안타를 좋고요. 볼넷의 비율은 기복이 심하다는 배재성의 단점이죠. 6월달에 롯데를 상대로 6.2이닝 2실점 승리, 6월달에 또 롯데를 만나서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KT의 선발 배재성이죠. 경기 키포인트입니다. 후반기 KT 원정 성적은 3승 4패로 현재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정말 더럽게 못하고 있는 게 최근의 KT입니다. 시즌 전체 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KT가 좋지만 후반기 들어서의 타율은 KT가 완전히 떨어지고요. 최근 일주일의 타율도 롯데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T가 최근에 완전히 못 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선발 투수가 조금 더 오래 던지느냐, 사실 서준원이냐 배재성이냐 둘 다 사실 6이닝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어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팀이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인데요. 정말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경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고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 KT 거기에다가 배재성이 나오는 날은 KT를 배제하라. 여러분들께 오늘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기아에서는 우한 선발 터너가 선발로 등판하게 되고요. 이번 시즌 4승 10패 5.4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두산을 만나서 5이닝 30점으로 패전 처리가 됐고 7월달에 두산 만나서 3.1이닝 8실점으로 패전 처리가 됐습니다. 두산에게 전형적으로 약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터너죠. 최근 들어서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기복이 너무 심한 터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중간 개투가 없어서 죽겠는데 터너가 6이닝도 소화를 못한다라는 건 정말 중간 개투가 혹사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에서는 우한 선발 후렌코프가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4.2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안타율 중상, 볼넷의 비율은 좋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후랭이도 일단은 최근 들어서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팀 중간 개투진에서 일단은 경기가 결정될 확률이 가장 큰 경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후렌코프는 원정에서 조금 더 잘 던진다라는 변수가 있죠. 경기 키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양팀의 맞대결은 9승 2패로 현재 두산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양팀 타선 자체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산이 조금은 더 나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나마 불펜은 두산이 조금 더 우세한 측면, 저는 그래도 볼질 안 하는 후렌코프를 보면서 오늘 경기는 두산의 승리 쪽으로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NC의 경기입니다. 하나에서는 우한 선발 김희환이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 1.2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2000년생 신인 투수입니다. 여러분들 신인이에요. 직전 기아전을 상대로 보여줬듯 사실 처음 보는 선발 투수에 대해서 타선이 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NC의 타선이 한화의 선발 김희환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에서는 우한 선발 루친스키가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6승 7패 2.6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피안타율 좋고요. 볼넷의 비율은 경기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LG를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번 시즌 하나를 상대로 3월달에 만나서 2이닝 8실점으로 패전 처리, 6월달에 만나서 3.1이닝 4실점으로 패전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하나에게 유독 약했습니다. 정말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루친스키의 구종 자체가 슬라이더와 싱커입니다. 슬라이더와 싱커인데 사실 하나가 슬라이더와 싱커를 상대로 제대로 상대를 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루친스키가 약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를 상대로 조금 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원정에서 못하는 것은 보통 NC의 타선이었습니다. 루친스키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다 잘했던 투수였는데요. 루친스키가 하나를 상대로 약했을 뿐더러 NC의 타선이 거기다가 원정 경기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오늘 경기 NC가 하나를 상대로 푸근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키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C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의 경기력이 너무 심합니다. 이기는 경기는 10점 이상 득점을
안타를 뽑아내면서 이기는데요. 지는 경기는 평균 득점 2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경기 10점 이상의 득점을 해서 이겼다. 근데 오늘 경기 1점 내고 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NC의 원정 경기력입니다. 상대팀은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NC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으면 여러분들 한화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려야겠죠. 한화의 최근 문제점은 여러분들 타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타를 뽑아내면서 타선은 터지고 있습니다만 마운드가 너무 불안합니다. 믿을만한 선발, 불펜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자, 선발 투수로서의 안정감 역시나 NC의 루친스키가 조금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불펜과 중간 개투 사실 안정감 서로 비슷하지만 그래도 NC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의 무게감 역시나 NC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변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루친스키가 한화에게 약했던 멘탈만 관리한다면 오늘 경기는 NC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10분 야구는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10분 야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츠와 함께 바로 빡시리와 함께